네, 안녕하세요. 2025년 내신 대비 인천여고 설명회를 맡게 된 이형대라고 합니다. 저는 송도에서는 현재 A마번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동에서 예서마번이라는 곳에서 생명과학과, 통합과학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여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통합과학이란 먼저 물화생지에다가 이번 이제 새로 들어온 단어인데 과학 기술이 좀 추가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과목이 동일하겠지만요. 이제 개념의 양이나 난이도가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 그리고 양도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이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심지어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 영역마다도 완전 난이도가 상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또는 영역별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통합과학의 중요도는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2028년도 수능에서 통합과학과 이제 통합사회가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쳐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버렸죠. 그리고 통합과학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랑 똑같이 8단위에 해당해서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수능 과목이 됐는데 이제 한 과목에 문제가 이제 1.5점, 2점, 2.5점 이렇게 좀 세 분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수는 25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아서 아마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넘어왔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존 사실 저는 그 작년이든 계속 이제 9등급제로 수업을 해가지고 9등급제가 아직 편하긴 한데 이제 바뀌는 5등급제의 비율을 보시면 9등급제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상위 4%,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7%니까 누적 비율로 했을 때 이제 11%, 그다음 3등급이 23%, 그다음 4등급이 40%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되는 등급제에서는 1등급은 이제 상위 10%, 그다음 누적 비율 10%, 2등급은 인원 비율로 24%이기 때문에 누적으로는 이제 34%에 해당하죠. 그래서 2등급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3, 4등급, 1등급은 1, 2등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중학교 때에서 A 같은 경우가 중학교의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A라는 성적이 보통 이제 30%에서 많게는 40%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성적이 A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상위 한 25% 되는 학생이었다. 또는 상위 20% 학생이었다. 그럼 현 등급 체계로 만약에 이제 바뀐다면은 그 학생은 2등급. 만약에 이제 상위 35%였다 또는 40%였다 A를 턱걸이로 하는 경우에는 잘하면 이제 3등급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항상 과학에 대해서 성취도 A가 나오더라도 꾸준히 좀 공부하지 않으면은 1등급을 받기는 힘들다. 저는 현장에서 수업할 때 이제 작년도까지는 9등급제였으니까요. 현장에서 수업할 때 2등급 친구들도 공부를 꽤 잘 합니다. 근데 사실 2등급이라는 건 누적 비율로 따졌을 때는 11%잖아요. 그래서 11%라는 게 맞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2등급 친구들 봤을 때 공부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머리가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2등급에 해당하는 게 지금 1등급이니까 물론 1등급의 절대적인 수치는 늘어났지만 그러면 1등급을 맞기가 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1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2등급인데 기존의 2등급도 맞기가 쉬운 등급은 아니어서
물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아서요. 뭐 이제 문과, 이과 나눌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점점 학생들이 줄어서 1등급 맞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겠지만 통합과학은 그나마 조금 편하죠. 우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자리가 많아가지고 1등급을 맞기는 좀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더라. 그래서 1, 2등급을 이제 합친 게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어머니들은. 그리고 이런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으로 통합과학을 많이 보는 그런 일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이제 단원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위에 있는 1, 2, 3이 통합과학 1, 그 다음에 4, 5, 6이 통합과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통합과학을 1과 2로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큰 책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통합과학 1과 그 다음 통합과학 2가 책 자체가 애초에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무조건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을 진행하고 2학기 때는 이제 통합과학 2를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1학기 때는 약간 이제 물리랑 화학 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2학기 때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파트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 애초에 교과서가 두 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흰색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런 단원에 해당하더라. 특히나 이 마지막 단원 같은 경우는 과학과 미래사회는요. 제가 이제 중학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맨 마지막 단원에 약간 이런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재해, 재난과 안전, 그다음에 인류, 나의 미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시니 하니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아무래도 좀 6단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이 6단원을 아예 시험 범위에 넣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수능 과목이니까 수업을 또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단원도 새로 들어온 단원이에요.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돼 있는데 수학에서는 그냥 숫자 1과 2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과학에서는 1이라고 하면 이게 온도인지 아니면 질량인지 아니면 부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과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비 고1 학생들 이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도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험범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에 물화생지가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2에는 물리, 생명, 지구과학 영역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학 영역이 포진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배웠던 화학 결합 같은 경우가 여기 생명과학에서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그러면 단백질은 탄소화합물인데 어떤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고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어서 계속 내용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포진되어 있는 과목 영역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내용이 가장 많고 오히려 화학이 가장 적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리 영역도 이렇게라고 했지만 사실 대단원 2단원에서 물리가 그렇게 많이 내용이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물리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근데 오히려 배점이 높은 거는 물리랑 화학에서 배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 학습법은 우선 새로 추가된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영역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꼭 필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유인물 있죠? 프린트 같은 거 꼭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예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랑 화학은 내용은 적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어려운 편에 속해가지고 고득점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천여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서답형으로 물리 영역이 많이 나옵니다. 식을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기존 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확한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역 선생님이 생명과학 선생님이나 지구과학 선생님이 따로 적어주는 게 있다면 그 내용까지 지엽적인 내용이나 그 다음에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 특징이라고 하면 주요 송도 내 주요 학교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송도고는 누적 범위, 신유형, 특목고, 불합격 학생들이 꽤 많이 가는 학교고 포스코고도 집중 미수여서 이제 통합과 원투가 한 학기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진도가 좀 굉장히 빠르더라.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서답형 연습도 해야 되는데 인천여고가 사실 두 번째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인천여고가 날이 갈수록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죠. 원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인천여고랑 그 다음에 인명여고로 이제 과학을 조금 하려는 학생들이 과학중점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인명여고를 못 가게 되면서 과학중점학교를 이제 인천여고로 이렇게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재작년의 인천여고와 작년도의 인천여고는 조금 1학년에 수준이 조금 달랐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인천여고에 과학을 좀 잘하는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건 어디까지나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이고 만약에 이제 저는 생명과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으로 본다면 연송고가 가장 어렵습니다. 의외로 연송고의 생명과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합과학이라는 거. 해송고는 여고인데도 불구하고 물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물리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연송고도 굉장히 생명과학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통합과학이라는 거. 네, 학교별 평균들을 보시면 송도고가 난이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천여고도 평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인천여고는 20.8. 사실 뭐 표준 편차가 그냥 적당하고 사실 시험 난이도도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균이나 이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평균이 굉장히 높죠. 거의 90점 가까이 되고 표준 편차도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학생들 간의 편차가 좀 작은 반면에 사실 이게 표준 편차를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을 내니까 이런 것 뿐이고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송고도 표준 편차가 커 보이지만 사실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 편차는 굉장히 작습니다. 인천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 7가지의 7바퀴의 평균을 내보면요. 이렇게 이제 인천여고 점수는 아까 그 점수가 나오고 시험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 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년도 1학기 때 가장 이렇게 좀 높았다가 어쨌든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내려간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게 학생들이 애초에 공부를 좀 잘하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자연스럽게 문제 어렵게 내니까 평균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난이도 평균이 좀 높다.
상중 하위권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하지만 상위권이 특히나 굉장히 좀 치열하다. 자, 인천여고 문제의 스타일은 그간 이게 이제 기출 문제고 이곳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이 완벽히 이제 똑같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기를 보시면 보기들도 굉장히 좀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업 보기 가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디귿 보기 가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순서만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보기도 마찬가지로 DNA 3연기 조합이 있다. DNA에 3연기 조합이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난 조금 다른 경우고 나머지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답형 인천여고는 항상 이제 물리에서 서답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서답형의 그래프가 꽤 복잡하다. 인천여고 같은 경우는 물리가 조금 특히나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 영역의 문제고 서답형으로 항상 물리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식 쓰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답을 구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워낙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적절한 이제 시간 계산, 시간 분배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문항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뭐 물의 순환이라는 개념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숫자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계산을 하기 귀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서답형이어가지고 뭐 더 대충 계산한 다음에 얘기를 하기도 뭐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 이 그림도 지금 제대로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그냥 100% 생명과학 2입니다. 사실 뭐 원과목까지만 공부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은 사실 생명과학 1보다 생명과학 2가 훨씬 많아요. 이제 생명과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은 2학기 내용의 생태계 일부이고요. 1학기에 해당하는 통합과학 1에 해당하는 생명과학은 거의 다 그냥 생명과학 2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원래 이제 기존 문제집에서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생2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생2에 있는 자료까지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꽤나 난이도가 이제 이것도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푸는 방법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항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문항의 특징은 뭐냐면 뭐 가는 안데스 산맥 나는 아예 히말라야다 이렇게 이제 산을 주고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산이 누군지는 줬으니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경계에서 어떤 산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산에서는 화산이 일어나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아예 예시가 나온 거죠. 안데스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히말라야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그래서 아예 예시까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 때는 이 그림까지도 그냥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안데스고 얘가 히말라야면 학교에 있는 유인물의 그림이나 또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까지 그냥 통째로 외워라. 이게 어딘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지도상에서 콕 집어서 여기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 그림도 잘 나오는 그림이 아닌데 이제 이게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인천여고 문제들을 보면은 항상 원시대기 성분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옵니다. 원시대기가 시중 문제는 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원시대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문제인데 인천여고는 좀 자주 나와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여고의 영역법 출제 성향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물리는 좀 많이 어려워요. 애초에 자료도 좀 복잡하고 그다음 계산도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서답형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식을 완벽하게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더라. 그다음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1학기 내용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2학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2학기 내용에서는 뭐 산화환원 또는 이제 중화반응 그쪽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자료를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꼼꼼히 하되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자료라는 게 생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투에 있는 자료까지
대충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제 생투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좀 봐주는 게 좋다. 그다음 지구과학은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랑 비슷해서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암기하고 지역적인 계산, 아까 그 물의 이동이라던가, 그리고 지구과학은 정말 내가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것까지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구과학은 무조건 꼼꼼한 암기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물리학 같은 경우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니까 문제풀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식 쓰는 법,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법,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데 생명과학도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까지 좀 숙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화학은 어려운 파트가 이제 2학기거든요. 2학기 때 있는 산화화는 중화반은 여기도 화학 원 수준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연습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더라. 그리고 지구과학은 학교 수업 자료에서 주어지는 지역적인 부분, 다양한 자료,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 자료들을, 그리고 완전히 이제 구체적인 예시까지, 구석진 부분까지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개념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고, 그 다음 약간 이제 심화 개념 있죠. 약간 원과목이나 또는 투과목에 해당하는 거 심화 개념 공부하고, 심화 문제 풀고, 그 다음 서답형 대비하고, 고개념 정리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수업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예요. 저희 에임학원에서는 이제 홈사이언스 개념 완성이라는 책으로 이제 기본 교재고요. 그다음 통합과학의 전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교재에는 좀 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워크북인데요. 이거 이제 문제풀이 집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좀 더 놨더라. 네, 저희 수업은 항상 이제 제가 항상 모든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습 영상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매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본 다음에 성적표가 나가요. 그래서 그 성적표가 이제 부모님들도 확인할 수 있게 URL 형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좀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